자, 그리고 자동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DeepL 트랜스레이터가 사실 좀 자연스러운 언어 번역으로 좀 많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이트를 구글 번역기에 갔다, 파파고에 갔다, 다시 왔다, 붙여넣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황금 키워드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황금 키워드 사이트 2월 16일에는 황금 키워드 867개를 발견했네요. 다만 이게 일시적인 키워드 현상인지는 이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지금까지는 줄곧 괜찮네요. 그리고 이 키워드가 등장한 시간은 2021년 9월경서부터잖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아나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챗GPT와 함께 황금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키워드 분석 사이트를 연계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문 AI 솔루션 사이트까지 참고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챗GPT로 나온 것들이 혹시 유사 중복 문서로 문제가 없는지까지 체크를 하는 바로 이러한 글쓰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글을 쓰는 방법은 아직까지 영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셨죠? 오늘 그 방법 저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챗GPT 사이트는 다 아시죠? 챗GPT 사이트를 열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챗GPT가 오류나 혹은 느려지는 현상 때문에 또 요거를 대체할 수 있게끔 챗GPT에서 API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류나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류나 속도, 오류도 좀 없을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챗GPT의 질문을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프롬프트 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롬프트 진이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질문이 영어로 질문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나옵니다. 번역 결과가. 여러분들이 또 함께 보실 수 있는 거는요, DeepL이라고요. DeepL이라고 그냥 읽을게요. DeepL 번역기인데요. DeepL 번역기에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DeepL 트랜스레이터라고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챗GPT에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 영역으로 사용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글을 빨리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epL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렇게 번역 결과가 나와 있지만 이 번역된 결과에 좀 더 보완하는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DeepL 트랜스레이터가 사실 좀 자연스러운 언어 번역으로 좀 많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이트를 구글 번역기에 갔다, 파파고에 갔다, 다시 왔다, 붙여넣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황금 키워드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황금 키워드 사이트 2월 16일에는 황금 키워드 867개를 발견했네요. 보시면 여기 B지수라고 검색량 대비 한 달 블로그 개수 비율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유입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 리시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은 이렇게 많은데 블로그 수는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개밖에 안 됐고요. 뭐 예를 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리지널 맥스웰이라는 부분도 물론 이제 검색량은 작습니다. 1200이지만 블로그 수가 2개밖에 없네요. 그쵸?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시그마 합공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꼭두의 계절 촬영지, 네, 꼭두의 계절이라는 아마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검색량이 103,600이고 N블로그 전체 개수는 103개, 그리고 한 달 동안은 61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좀 자세히 보려면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 블로그 개수가 적어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현재 이 키워드의 추세를 알아야겠죠. 2022년 12월부터 이제 갑자기 나타난 키워드고요. 왜냐면 TV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방영된 날만 먼저 이렇게 좀 많이 검색 추이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279, 많았을 때는 12491, 10분의 1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거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시면 이걸 써보셔도 되죠. 자, 그러면 황금 키워드로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사이트를 바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 이거는 뭐냐면 키워드 분석기인데요. 도대체 어떤 블로그들이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썼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방문자 수가 4,100명인 블로그, 17,000명인 블로그, 16만 명인 블로그, 간혹 가다가 이렇게 71명인 블로그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뭘 알 수 있냐면요, 제 얼굴 잠깐 가리겠습니다. 글자 수 960개, 1500개, 2300개, 키워드 반복도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 게시를 했는지까지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이트도 있죠. 예를 들면 요 판다랭크가 그렇겠죠. 판다랭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꼭두의 계절 촬영지로 검색을 해볼게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랭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이트일 거예요. 또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와 비슷하게 나오죠. 이건 뭐 전체적으로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10위까지는 나옵니다. 뭐 일부분 그래도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경쟁률 분석도 자세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키워드 분석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형 키워드, 즉 여러분들이 수익화할 수 있는 키워드죠. 뭐 쿠팡 파트너스 글을 쓴다든지 혹은 티스토리 블로그라든지 워드프레스, 즉 구글 애드센스를 붙일 수 있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보성 글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챗 GPT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확장 프로그램이 DEPL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보면 되죠? 자, 번역해서 질문이라고 뜨는 이유는 바로 프롬프트진이라는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요,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간단하게 남기긴 했는데요, 이겁니다. 사실 영문으로의 어떤 번역이 되게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기존 프롬프트 질문에 대해서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2배에서 5배의 긴 문장도 끊임없이, 즉 끊김이 없이 출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빨리 보시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소개해드리는 이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번역기 사용 방법을 알려줘 라고 했죠. 이거는 여기 이 화살표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번역해서 질문, 즉 영문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너무 간단하죠. 자, 질문이 너무 간단하면 지금 프롬프트 진이라든지 그 이후에 말씀드린 확장 프로그램과 연관성은 조금 없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바꿔서 이렇게 데이비드 호키니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챗 GPT가 데이비드 호키니에 대해서 알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호키니, 그냥 한글로 데이비드 호키니 쓰면 또 단어 변환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영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근데 한글로 이름을 쓰지 않고 그래도 이름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쓴 다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해서 질문으로 하셔야 돼요. 네, 데이비드 호키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주고 있죠. 자, 한글로 제가 물어봤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한글을 자동으로 영문 질문으로 챗GPT가 알아듣기 쉬운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질문을 하죠. 그리고 답변은 영문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영문이 다 맞춰짐과 동시에 이것이 다시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한글로 번역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번역물을 보고 싶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DEPL 트랜슬레이터를 이용하면 되겠죠. 역시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미술계에서 호크니의 작품은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현대미술 발전의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 주요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그의 그림은 경매에서 수백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도 자연스러운 해석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기서 10가지를 알려줘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비드 호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비드 호키니에 대한 내용을 우리 리튼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리튼에 보시면 제가 제 얼굴을 잠깐 가릴게요. 긴 블로그 포스팅 있었죠? 여기서 데이비드 호키니 미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데이비드 호키니만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자동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AI가 여러가지 표현을 고민하고 있다고 나오죠. 그 사이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프롬프트 지니가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속도가 좀 향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테스트 해봤을 때 그랬고 실질적으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데이비드 호키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키니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데이비드 호키니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복사할 때는 여기 버튼,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클립보드에 복사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생성을 한 번 더 누르셔서요, 또 다른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쓸 거니까요. 자,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자, 글쓰기를 누르시고요. 먼저 전체적인 본문을 가져옵니다. 자, 가져왔죠. 그대로 쓸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 글 쓰는 이유 좀 본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정도, 그거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리고 블로그라는 거에 베이스 캠프라는 거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반면 챗 GPT는 이렇게 데이비드 호키니의 대표작 10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우리는 사실 이 10가지 하나하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놓으면
태그와 CSS들이 같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문서 바로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서 붙여놓고요. 그대로 가져와야겠죠. 다시 복사해서 본문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 글을 가지고 쓰셔도 되시고요. 이제 말을 좀 여러분들이 이어가면서 수정하고 하면서 쓰시면 되겠죠? 한 20분 정도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상 줄이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글쎄요, 과연 조금 건강한 모습이 맞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현대미술계에서 팝아트 장르라고 나오고 있네요. 영국 출신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데이비드 호키니의 대표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잖아요. 물론 대표작을 이번에는 뿌려줬네요. 하지만 간단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챗 GPT에서는 우리의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출력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볼 거면 또 물어보면 되겠죠. 하지만 일단 우리는 블로그로 다시 이동을 해서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챗GPT와 다양한 AI 자문 프로그램을 쓴 것에 대한 결과물의 유사문서, 중범문서가 걱정된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 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고 또 이 글들에 뺄 거 빼고 좀 추가할 거 하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 30분 정도를 그래도 여러분이 할애해서 여러분들만의 글을 만드는 것은 저는 제 창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AI하고 협업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표절하고 복제가 결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조건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빅데이터가 산출해준 이 산출 결과물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요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블로그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영문은 필요 없잖아요. 영문은 필요 없고요.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줄여보겠죠. 챗 GPT에서 그냥 테스트로 A Bigger Splash라고 하는 이 내용, 이 작품, 데이비드 호키니의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키니의 이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번역해서 질문으로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시작됐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DeepL 트랜스레이터 이 번역기는 이렇게 아이콘이 뜹니다. 그리고 요거 눌러주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바로 번역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술 비평가와 역사가들은 호키니 작품을 평가할 때 색채, 구도, 주제, 사용과 현대 미술가 발전에 대해 그의 공헌을 고려합니다. 이걸 구글 번역기에서 돌리면 어떤가 볼게요. 현대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 개수가 적은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린비 마스크 중형 4760, 즉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체 블로그 개수가 156밖에 안 되고 한 달 최근은 0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게 일시적인 키워드 현상인지는 이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지금까지는 줄곧 괜찮네요. 그리고 이 키워드가 등장한 시간은 2021년 9월경서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용하셔도 될 만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챗 GPT를 가지고만 어떻게 블로그 지수를 높이면서 수익형 글을 쓸 수 있고 또 정보성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무리 리튼이 장문 프로그램으로 유익하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양질의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양질의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질의 글을 통해서 많은 방문자 수들이 유입을 하고 그리고 수익화까지 꿈꾸신다 그러면 그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키워드를 최대한 다른 사람들보다 몇십 배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면 좋죠. 물론 몇십 배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는, 즉 3배에서 5배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메리카 투어리스트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블로그 개수가 800개지만 한 달간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볼게요. 그래프는 뭐 꾸준히 좋습니다. 그쵸? 17일부터 15일까지 꾸준히 400회에서부터 300, 300회를 유지하고 2020년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 아메리카 투어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아메리카 투어리스트가 과연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이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블로그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1 방문자가 보통 1000명이 넘고요. 300명, 400명대, 800명대, 600명대, 여긴 7000명대 좀 다양하게 들어와 있죠. 뭐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챗 GPT로 여러분들의 블로그 글 소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챗 GPT에 한글로 지문을 하면서 영문으로 자동 번역되고, 그리고 최대한 끊기지 않으면서 여러 번 작업하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확장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확장 프로그램 두 개는 프롬프트 지니하고 그리고 DPURL이었습니다. 이거였죠? 두 개.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도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이거는 확장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오픈 AI에서 지원하는 API 연동 부분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영국의 미술가로 포토미디어, 영화, 그림 등의 다양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챗GPT가 좀 느리거나 조금 답답할 때, 오류가 좀 계속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여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맥시멈 랭스, 이건 토큰과 그리고 글자 수, 그리고 단어 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이거를 좀 올려놓으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늘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중간에 늘렸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하시면 다시금 글이 이어지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황금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키워드를 분석할 수 있는 키워드 분석 사이트, 블로그 지수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리튼까지. 자, 이렇게 전부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만 세팅해 놓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신다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갖다 복붙하는 게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영상이나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것들은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블로그 글쓰기, 그냥 뭐 너무 뻔한 챗GPT 내용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황금 키워드 사이트와 그 키워드를 잘 분석을 해서 방문자 수를 유입시키고, 그리고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잘 선정하고, 그 키워드를 챗GPT와 또 장문 프로그램 AI를 통해서 뼈대를 만들고 AI가 도와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AI와 협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래도 글 하나에 20분 정도는 투자하시면 50분 그 이상 쓸 글을 20분만 절약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퀄리티도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창작의 고통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창작하기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AI의 도움을 받는 거지, 애당초 처음서부터 모든 것들을 AI로 끝내버린다 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루션스타 아나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